자신만의 어떤 매매 기법, 하나의 매매 원칙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하라는 거죠. 요즘 대중투자자들의 대다수가 경제신문을 하나도 안 읽어요. 온라인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경제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경제지를 안 읽으면서 주식시장을 시대 흐름을 내가 찾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뀔 때 그 기회가 바뀐 요소를 반드시 분석해서 그 요소가 맞다고 생각하면 확신이 있다면 그때 계속 가는 거죠. 매매를 한다면 자신의 어떤 원칙, 매매 기법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 엘드가 개발한 어떤 기법과 제가 개발한 기법 같이 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우수한 트레이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레전드에게 듣는다. 월요일의 전문가는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이달에 군중 심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시장이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어떤 공포가 휩쓸고 간 장이 지난 금요일 장처럼 심리가 아주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어떤 심리를 반드시 좀 분석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심리뿐만 아니라 군중의 심리. 그래서 지난달 계속 개인의 심리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군중의 심리를 계속 이번 시간까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트도 다음 달부터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군중 심리에 계속 이어서 추세 심리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과연 이제 추세라는 게 가격이 가치가 좋아져서 시장의 가치가 좋아져 가지고 어떤 기업의 가치가 증가되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가치적인 측면이지만 실제로 어떤 추세는 심리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추세의 심리학을 잘 공부를 해서 과연 지금 현재 심리가 탐욕의 구간인지 아니면 공포의 구간인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만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12월 달 제가 강의해드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이란 것은 딱 눈에 보이는 가격이 있죠.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10만짜리 이런 가격이 눈에 보이는 가격이고 또한 가격은 가치적인 측면으로 가치가 이게 저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격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시장 참여자, 매수자, 매도자가 현재의 기준에서 합치된 거래한 그 흔적을 가지고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가격이란 가치적인 지금 현재의 가치를 과연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평가되는 사람 살 것이고, 고평가되는 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시장 참여자를 실제 거래한 어떤 합의된 가치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가격은. 그런데 실제 이 가격이란 것은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매수자의 심리와 매도자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실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늘 강세 올라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선주라든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조선주 현재 가치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은 그러면 시장 참여자가 어제는 10만 명이 매수하고 있다고 오늘 또 그러면 오늘 11만 명이 매수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같은 매수자가 량이 있고 매도자 량이 있으면 오늘은 가격을 더 지불해서라도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 참여자의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추세를 만들어 보는 어떤 거죠. 그 추세를 만든다. 하락 추세, 상승 추세. 그래서 오늘은 이 추세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드릴 텐데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원숭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남을 흉내. 원숭이는 아무 생각 없이 남을 흉내낸다. 이 말을 알렉산더 엘드가 얘기했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원숭이들은 자기 생각을 갖고 독창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본떠서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모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남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저는 실패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주식 투자 남을 보고 모방하면 안 되고 자신의 어떤 독립적인 생각, 사고를 갖고 어떤 자신 나름대로 투자에 대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렉산더 엘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들처럼 원숭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남을 흉내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어저께
막 서킷 브레이크를 그걸 급락을 하니까 같이 팔아주고 오늘 또 급등을 같이 사주고 이거 남을 보고 하는 거죠. 자신만의 독단적인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보시면 이제 공포와 탐욕의 파도가 황소와 곰을 휩습니다. 이 황소라는 뜻은 이제 매수론자, 강하게 시장에 갈 거라 생각한 황소, 그 다음에 매도세가를 곰이라 그런데요. 이 황소와 곰이 싸워가지고 전쟁에 싸워서 매수자가 황소가 이기게 되면 강세장이고요. 곰이 이기면 약세장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 공포와 탐욕의 파도가 매도세와 매수세를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어제 같은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시장을 휩쓴 거죠. 공포가 매도세를 휩쓴 거죠. 자, 그래서 매도를 다 유발하는 거죠. 다. 자, 그리고 매수자가 탐욕을 부리고 매도자가 두려움을 느끼면 시장은 상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수자가 탐욕, 지금 이성적으로 이 종목은 좋아요. 그죠? 계속 좋다가,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은 계속 바이오 시밀 시장도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좋다고 생각해서 이성적이고, 여긴 저평가야. 7만 원부터 10만 원 저평가라 생각하고 계속 했는데, 10만 원대 돌파니까 이제 그 과거에 생각했던, 얼마 전에 생각했던 그게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좋은 내용이. 확신으로 거기서 탐욕을, 들어가서 난 10%만 먹어도 돼. 움직이니까, 시장에. 그래서 잠깐 들어가더라도 먹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탐욕이 계속 나중에 조금 수익이 나면, 고평가 구간에서도 나면 이게 확신이 듭니다.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냥 더 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심리가 지배하는 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자가 탐욕을 계속 부려서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 매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팔았는데 손실이 계속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매도자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매도자가 두려움을 느껴서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자는 계속 하니까 상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한 황소들이 탐욕을 부리는 동안은 상승은 지속된다. 이거 추세죠. 황소가 매수자가 계속 매수를 한다든지 탐욕을 계속 부리면 올라갑니다. 그게 계속 추세가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추세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매수자들의 탐욕이 매도자들의 두려움보다 조금 더 강하면 시장은 서서히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훨씬 더 강하면 바로 탐욕이 확신으로 바뀔 때 그때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하루에는 2, 3% 오른 주식이 하루에 막 7, 8% 옵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죠? 그 다음에 황소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하다가 좋아요. 이익도 계속 확대되니까 계속 올라갈 거 생각하고 거기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때 바로 매도자는 공포를 느끼고 매수자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변곡점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자들이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이게 지금 현재 가매수 상태라든지 아니면 가매도 상태라든지 공포가 지배하는 장인지 아니면 탐욕이 지배하는 장인지 종목인지 시세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매수자의 힘을 잃을 때가 언제인지. 자, 매수자가 힘을 잃으면 매도자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반전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분석해서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인데요. 분석가들 입문데, 자,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할 때 주로 차트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해도 되지만 이 심리가 매수자와 매도자의 투자 심리가 그 주가에 반영된 걸 가지고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는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군중의 심리, 이 종목을 매매한 사람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게 차트라고 보거든요,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심리 투자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기술적 지표를 분석하는 것은 차트는 그냥 가격이 과거의 흔적만 이렇게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심리를 분석한다는 거죠. 이 종목에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내가 분석해서 그 심리를 지금 현재 매수자가 힘을 잃고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매도자가 힘을 잃고 매수자가 공포를 느낀 구간, 이걸 알게 되면 저점과 고점을 거의 정확히 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추세를 차트로 후행적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심리를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 매도 포지션 같으면 수익이 손실로 바뀌죠. 수익이 손실로 바뀌면 이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실로 바뀌면 내가 덫에 걸렸구나,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지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적 생각이 계속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서서히 공포가 두려움이 나를 지배를 하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 그때는 다 차치하고 이제 두려움이 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앞다투어서 자꾸 한매를 청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을 하게 돼 한매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주가는 거기서
매수자가 강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렇게 크게 변한 가파르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 거죠. 자, 이럴 때가 바로 탐욕보다 더 강렬한 감정은 공포다. 이 공포가 왔을 때는 반드시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이 8% 이상 빠져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이건 공포가 지배했다는 거죠. 2011년도 8월 달에 유로존 리스크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8%대.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럼 뭔가 변곡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에. 자, 그런데 코스닥을 봤을 때 지난번에 코스닥은 금요일 날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주요 요인은 바이오와 그 다음에 제약주, 그 다음에 급등한 주식들, 가치보다 고평가된 주식들이 급락을 이어져서 그렇죠. 사실은 이 급락은 그전부터 1급 투자자나 큰 손들은, 기관들은 1월 중순부터 팔기 시작한 거죠. 그게 셀링 패닉이 돌아간 게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조정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공포가 지배하는 것은 탐욕보다 훨씬 더 강렬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공포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만약에 계속 좋다고 갖고 있다 공포에서 그냥 보다가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탐욕보다는 공포가 더 강렬한 감정이다. 꼭 외우시고요. 자, 그래서 이 공포는 탐욕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쇼커버링 주도하는 상승 더 가파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주들이 1월 중순부터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이번 장에도 별로 안 빠졌죠. 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매도 세력들,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서 공매도 했던 세력들은 오히려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쇼커버링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단계 상승을 조정하다 다시 상승 때는 쇼커버링이 나면 그냥 급등해버리죠. 그때 급등했을 때는 대다수 이제는 확신을 갖고 또 매수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땐 또다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구간이 쇼커버링 장세가 나올 구간인지 아니면 아직도 매도 포지션 구축한 공매도 한 세력은 아직도 하락을 보고 있다. 지금도 하락을 보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가 안 좋고 글로벌 시장 안 좋고 하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건설주는 계속 올라가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하게 되면 매도자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쇼커버링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부터 쇼커버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공포는 탐욕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므로 쇼커버링이 주도하는 상승은 더 가파르다. 쇼커버링이 언제 나올지 이것을 분석하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가 이 전문가들의 역할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곰들은 매도 세력, 약세를 주장하는 어떤 이 매도세는 곰들이 탐욕을 부리고 황소들이 매수자들이 공포를 느끼면 시장은 하락한다. 자, 마찬가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죠. 약세론자들도 탐욕을 부립니다. 더 이상 이제 글로벌도 다 빠졌고 유가도 빠졌고요. 지난 금요일 날. 자, 그 다음에 유로존 리스크까지 재부각되고 있으니까 은행주 다 30% 빠지고 그러면 거기서 곰들은 계속 이익이 났겠죠. 났으니까 여기서 더 강하게 매도를 치버립니다. 그러면 확신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매수론자라든 항소는 금요일 같은 장에서는 이제는 계속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계속 내려 손실을 받겠는데도 여기서 더 이상 한 번만 더 내려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팔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가 바로 셀링 패닉 구간이죠. 바로 공포의 구간이 지배한. 그러면 거기는 더 하락을 합니다. 그죠? 하재 오늘 갭 상승 가는 것처럼. 자, 그리고 대개 곰들은 상승의 정점에서 매도하는 편을 원하지만 물론 매도론자, 공매도라든지 매도론자들은 최고가에서 팔고 싶어 합니다.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매수, 황소는 최저점에서 사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심리는 인간 심리, 투자자 심리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그렇게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고점에 팔려고 대기하다가 실제로 고점에서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매도세가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매도한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하락하다가 하락한 상태에서도 여기서 하락한 구간에서 매도를 더 추가를 하더라도 여기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확신이 들어서 그때 예측을 해서 그때 매도를 더 한다든지 하겠죠. 자, 그래서 매도가 이어지는 하락 중인데도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밑에 많이
가치라는 건 평가를 하지 않고 밑에 왔을 때 그는 매도를 더 해서 더 벌 수 있다 확신이 들어서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를 꺼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가 더 가파르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급반등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게 심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매수자들은 잔뜩 움츠러들어 시장가 아래서 매수를 하는, 즉 매수자들은 계속 빠지면 밑에다 깔아놓죠. 그런데 계속 매도자는 거기서 그 시장가보다 아래에다 매도를 해버립니다. 더 빠질 걸 보니까. 그래서 매수자는 손실이 발생하고 매도는 이익이 나죠. 그러다가 더 가파르게 이루어지면 그때 바로 공포가 지배하는 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고, 자,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트레이드는 계좌의 수익이 날아가고 손실로 변하면 공황 상태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 가격이나 팔아서 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포지션을 청산하고 싶은 나머지 시장가보다 낮게 매도 주문을 내는데 일단 팔고 보는 거죠. 금요일장 같으면 이래서 공포의 장. 일단 투매입니다. 바로 팔고 그래야만 마음 편하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지 않으니까 일단 팔고 본다. 이게 바로 시장을 보면서 시장에 부안해동하면서 공포에 던지고 공포에 이렇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추세 심리학에서 셀트리온 60분입니다. 자, 60분은 셀트리온 7만 원부터 시작해서 7만 5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10만 원까지 정도 갈 때까지 9만 원대까지 갈 때는 이성적 구간입니다. 아, 저평가돼 있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올해도 잘 나오고 내년에도 뭐 한 4,500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아직 저평가 보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계속 올라가죠, 주가가. 그런데 그 다음에 10만 대에 급등하고 있죠. 급등하니까 이게 거래가 급증합니다. 바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성적인 판단에 탐욕에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급등합니다. 그럼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내려가니까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럼 또다시 급등하죠. 또다시 삽니다. 여기서 확신을 갖고 더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있다가 좋다고 있다가 탐욕이 잡혀서 매매를 하고 있다가 다시 지난 목요일 날 보면 이제 글로벌 장이 빠졌어요. 자, 투자를 했은 분들은 장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건 글로벌 장이 빠지니까 같이 일단은 매도를 좀 합니다. 그죠? 공포에 거래가 많이 실렸죠. 그런데 금요일 날 시장도 빠지고 급락하고 세계가 빠졌으니까 여기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매수자들이 손실이 발생하니까 빨리 팔아버리는 거죠. 그냥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포가 시장을 거래도 많이 실렸죠. 바로 이래 셀링 패닉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시장의 군중의 심리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손실이 발생되고 이렇다. 그래서 반드시 차트나 이런 거 보면서 군중 심리를 파악해서 매매를 하시면 성공 투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알렉산더 엘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추세 심리학에 대해서 오늘도 들어봤습니다.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자, 레전드에게 듣는 데까지 해서 마켓 이마기장 다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5장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